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돕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봉사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제목은요,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히고 선합니다. 입니다. 네, 대략적인 내용은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장애인 시설이나 고아원 같은 곳에 갔는데 봉사를 하다가 집에 들어오니 집에서 자꾸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봉사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만나신 적이 계신가요? 네, 봉사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우리 오늘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장애인 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녀와서는 자신이 돌보아 주었던 아이가 자꾸 생각나고 눈에 밟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봉사활동에 빠진 것이 아닌가요? 봉사활동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이 많은데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필이 딱 꽂혀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잠을 새근새근 잘 자는 모습에 필이 꽂히고 어떤 사람은 언니, 언니 하면서 잘 따르며 품에 안기니까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듣는다고 빠지고 빠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렇게 빠지는가 싶지만 자기의 DNA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오만 가지입니다. 보통 착한 사람들 그리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확 딸려 들어가서 필이 꽂힙니다. 그러면 항상 그 모습이 아른거리고 여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지식인이 되어서 미래에 큰 일을 하려면 한 군데에 치우쳐서 어려운 자들에게 쏠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은 미래에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곳에 혹은 어려운 곳에 정을 많이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정을 많이 쏟게 되면 다른 곳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한쪽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가면 하나라도 더 배워와야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내가 그곳에 간 목적에 반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어떤 것이 모자라기도 하지만 내가 깨치지 못하는 것을 교훈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역할이 되어서 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지 그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기초도 없이 봉사를 하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러 간다고 하니까 전부 다 좋다며? 그럼 몇 명이 어디로 올 겁니까? 어떤 쪽으로 가려고요? 하면서 그냥 연결시켜 주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는 봉사활동을 하러 가려면 교육을 받아서 가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야 봉사활동을 가는 내가 다치지 않습니다. 내가 다친다고 하니까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나를 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잘난 척을 하고 온다든지 그냥 정을 쏟고 온다든지 하면서 배워올 것을 못 배우고 오면 곧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장애인을 자꾸 찾아가면서 내가 도왔다고 생각을 하면 내 자식이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가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자식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고 와야 될 사람들이 자꾸 그들을 도우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곳은 현장 학교입니다. 학교는 비용을 주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갈 때는 내가 물질도 조금 가져가야 되고 빵도 좀 가져가야 되고 옷도 입힐 것 하나 정도 가져가야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곳에 가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내 재능이나 물질을 가져오지도 않고 그냥 버젓이 양복만 잘 입고 와서 휙 둘러보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고생 많죠 하면서 인사도 하고 좀 숙이고 가야 좋아합니다. 고개를 드는 만큼 더 많은 재물을 가져가야 하고 그것은 내가 거기 가는 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면 돈을 받고 들여보내주는데 이런 시설도 돈을 받고 들여보내주는 곳입니다. 자신들을 보러 오려면 돈을 내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주었으니까 들어가기는 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있는지 못 배우고 있는지 잘난 척만 하다 나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르게 배우고 나오면 너에게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잘난 척을 하고 오면 내가 쳐다본 그 자들처럼 내 몸이 그렇게 부서지든지 자식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러 간 것입니다. 현장에 봉사활동하러 가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차 대전과 6.25 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다 나서서 국제문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로 60년 동안 인구가 정확하게 배로 불어났는데 어려워진 사람은 각 분야에 수십 배씩 불어났습니다. 3배, 4배 불어난 것이 아니라 수십 배씩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수십 배가 불었고 불우한 노인과 아동도 수십 배가 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야 되는 환자도 수십 배가 불고 세상의 각종 복지수급자가 수십 배가 불었습니다. 인구는 딱 배가 불어났는데 어떻게 복지수급자는 수십 배씩 불어났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기는 하고 있는데 무언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불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못 깨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교 지도자라든지 정신적인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박사들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세상을 다시 보고 바르게 행동하게 일깨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오지 않게 해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부처님을 믿으라고 하기는 해도 앞으로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편안함 속에는 앞으로 다가올 그늘도 있는 것이고 어렵게 사는 속에서 세상의 미래를 밝히는 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잠자는 의식을 일깨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와버리면 아무리 세상을 이롭게 하려 해도 나는 이 세상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득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려워지지 않는 것이 이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워지지 않고 모순을 덜 생산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이 세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앞장서고 매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진짜 뜻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팀들이 모여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든지 지도해주고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히고 선합니다. 어떠셨습니까? 봉사활동을 가면 그저 우리가 아이들에게 고아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인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럼 집에 오면 눈에 많이 밟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마음에 정이 많고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깊이 박히곤 합니다. 근데 리딩을 하다 보니까요, 낭독을 하다 보니까 냉철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한쪽으로 빠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낭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건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선 내 자신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하나가 어려워지면 내 주변도 어려워지니까 그게 파장이 가서 사회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확대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어떠한 정신 상태도 그렇고 모든 게 어려워지지 않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냉철함을 지녀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시설에 가면은 공부하는 자세를 지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잠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법 강의 더하기 노트 제 2권이고요. 말하니 진정, 역근이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요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